세 분께서는 면접관으로서의 경험도 많이 있으시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네. 면접관으로서의 경험. 네. 저나 이제 대리님은 면접관보다는 이제 면접 지원자로서 경험이 조금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지원자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면접관 역할을 했을 때와 외부에 이제 면접관으로 했을 때 기억에 남는 사례가 이제 한 가지 정도씩 있는데요. 내부의 직원을 면접을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면접이 다 끝나고 지원자가 다 나갔는데 한 분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 제가 면접에 관련돼서 제 자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가능하실까요? 라고 면접이 끝난 이후에도 다시 돌아와서 얘기했던 지원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궁금한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사례 얘기하고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외부 면접관으로 갔을 때 공공성을 띠고 있는 기관이었는데요. 한 분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면접이 끝날 때까지 흐느끼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고 나갔죠.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봤던 면접관들이 과연 면접 장소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라는 건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기억에 남고요. 첫 번째 사례에서 시간을 내달라고 했던 분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좀 오랜 기간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면접이 끝났는데도 다시 들어와서 어떤 말씀을 추가로 더 하셨었나요? 다시 들어왔을 본인이 회사를 다니고 싶어 하는 의지적인 부분들,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면접관 평가자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를 조금 더 표출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조금 더 좋게 보여지는 모습들이죠. 특히 이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람을 뽑았을 때 뽑힌 사람이 회사에서 6개월, 1년 거쳐서 능력을 발휘하고 오랫동안 근무하기를 희망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데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하셨던 내용하고는 별개로 그분이 그렇게 왔던 의지를 좀 더 높이 평가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부장님께서는 한 명 있는데요. 네,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일반 요즘에 시중에 있는 그런 서류에 뭐 자기 서명도 없이 언제 졸업했다까지만 쓰고 경력도 하나도 없이 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러 온 거예요. 근데 면접을 보면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라고 묻고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일을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합격을 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은데요.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게 저거든요. 제가 첫 직장 면접을 보러 갔을 때인데 근데 붙었습니다. 이런 반전이. 네, 근데 저는 이제 비영리 단체의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그 단체의 부설 기관인데 그 해 새로 생긴 곳이라 정말 아무도 그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던 정말 그런 단체이기도 했고 저희는 그때 취업 공부라든가 취업 준비가 없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다가 전화 받아서 추천받아갖고 진짜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서류 들고 가서 면접을 본 거예요. 그때 저를 왜 뽑으셨을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하는 데인지 모르는데 근데 그런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대요.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하고 좀 무서운 거 없이 막 뭔가를 왜냐면 새로 만들어진 곳이라 다 쳐내야 돼서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불가한 일이죠, 그거는.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MZ 세대 얘기할 때 역량이 뛰어난 세대들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그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또 그 속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또 그 좁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속에서 참 많이 부대끼고 힘들겠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되게 의미 있는 단어구나. 한편으로는 저는 다행이다고 싶고 한편으로는 또 되게 부럽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반전이 두 개나 있는 네. 합격을 했다는 사실과 그 합격자가 부장님이셨다는 네. 대표님이 직접 겪으신 면접과 요즘의 면접 어떤 게 또 달라졌고 뭐 이런 것들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NCS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이제 대기업, 일반 기업들까지도 이제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면접 형태에서 면접관들이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씩은 변하는 과정에서 있는데 면접관들 또한 교육이나 회사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질문들 또한 발굴을 해서 지원자들한테 던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 지금 지원자들이 훨씬 더 면접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뭐 AI 면접이나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화상 면접을 본다든가 이처럼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진짜 세상이 되게 많이 변했다고 느끼는 게 블라인드 면접해야 되고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할 무렵에는 면접하시는 면접관님들이나 그 회사에서 분위기가 사실 이렇게 해갖고 올바른 사람을 어떻게 뽑냐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뭐 결혼하면 어떡하냐 막 이런 되게 저항이 되게 컸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탁 변해져 있고 면접관님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 자리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 2030 첫 직장을 잡고자 하는 그 세대들의 특징과 변화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이 면접을 봤을 때 뭔가 세부적인 개인적인 것까지 알아서 판단을 했어야 됐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의 세대들이 정말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미세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다 판단하는 것보다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면 충분히 우리 회사에 요구하는 부분들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채용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더 강하게 작용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연관지어서 본다 그러면은 예전과는 달리 지금 현재 근로 환경들이 법적으로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근로 시간이 좀 단축된 부분이라든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웃으시겠지만은 주 5일제, 예. 주 5일제도 사실 예전엔 주 5일제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토요일에 근무했던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런 근무 여건들이 많이 변화가 되면서 현재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까지 같이 맞물려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서 인사 담당자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 세 분께 공통적으로 드릴 텐데요. 저희가 세대에 대한 이야기나 또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 채용해야 할 인재라든지 또 면접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좀 했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이야기 들으시면서 오늘 이게 기억에 가장 남는다 하는 거 있으시다면 한 가지씩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조익수 대표님께서 초반에 이제 요즘 세대들을 스마트 기기 이런 부분 쪽에서도 되게 역량이 뛰어나고 잘 받아들인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젊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스마트하게 지내고 있을까 빠르게 올라오는 밑에 후배들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네, 좀 많이 노력해야겠다 이런 그거에 부합하는 인재가 돼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부장님께서는 저는 어떠실까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일잘러를 선택하겠다.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저도 항상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전문가이신 대표님께서 고민하셨을 때 일잘러다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본 그 글에서도 결국은 이제 상호작용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기능적으로 묶여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변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본다면 일잘러의 시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들은 보편적인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기준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 중소기업이 99.9%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도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이라는 규모와 여건과 환경이라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관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선가는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1순위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과정에서 기성세대나 2030 세대나 면접관, 지원자 이런 부분들로 구분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세대별로 구분하는 것은 나눠서 다르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세대별로 이해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 세대는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걸 좀, 너희는 이러니까 우리는 이래 라고 해서 벽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해하는 과정으로 세대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또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제 차이점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지내고 좀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로성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 아, 그렇게. 쿠키 영상. 미래를 위한 질문